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여의도 24시 박희석 기자님과 함께하는 총력 분석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예. 사실 사전선거 날 예. 생각해보면 진짜 5손가락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진짜 4월 네. 5일 날부터 사전선거 시작인데 이 사전투표에 동료를 하는 이유가 일단은 보수층도 투표에 많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네. 돌아서 달라라는 메시지를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파 입장,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 문재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네. 어떤 걸 먼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문재인부터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 지난 5년 동안 이 문재인 5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강점기 강점기?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지난 5년 동안 해놓은 그 업적, 쾌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반호법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파란 잠바 입고 나와서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마 국내임 지지자들은 아마 분통이 터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때 분명 문재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을 좋아해서 찍은 게 아니라 문재인을 심판하려고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이 분명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왜 윤석열은 문재인을 심판하지 못했느냐라고 해서 실망해서 나 이번에 안 찍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이 웃고 다니는 문재인을 보면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2022년 3월 달에 그 대선 그때 당시 심정으로 돌아가서 투표에 나서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를 문재인은 과연 생각을 못했을까? 그럼에도 문재인이 뛰쳐나야 될 그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예. 제가 볼 때 진짜 이제 이번 투표 기간에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라고 했던 분들이 이 문재인의 활동 재개로 이를 뽀독뽀독 갈고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다. 긍정적인 효과를 또 보이더라고요. 적극 투표층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분노를 유발했다. 정말 분노 유발자라고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문재인이 잊혀주고 싶다던데 이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문재인이 잊히고 싶다고 했던 그거는 진심일 겁니다. 왜냐? 자기가 한 짓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문재인이 한 짓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또는 문재인 지지층에서는 그건 잘한 거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 반대 진영에서는 그걸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뭐 별 욕을 다 해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욕 그거를 막 다 쏟아내도 아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그럴 텐데 여러분들 그냥 너무나도 많아서 잠깐만 언급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한테서 가장 많이 보이는 그 문제가 뭡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문재인 때 폭등한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이 부동산이 문제가 된 그거 시기가 언제냐면 다 문재인 때. 그렇죠. 문재인 때입니다. 그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때도 저 대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출 안 해줬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대출을 막아놓고 지금 보시면은 무슨 그 뭡니까 양문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기 주장으로 편법 또는 국내 지적에 따르면 사기. 불법 사기 대출 이런 걸 받아서 저 서초동 잠원동 이런 데다가 아파트를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솔직히 그리고 지금 다른 데 이 문제가 되는 부동산도 다 문재인 때 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들이고 또 자기 자식들한테 뭐 개발 계획을 어떻게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전에 증여를 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전에 증여를 해야 증여세를 덜 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그야말로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얘기했던 국민을 약탈하는 이 카르텔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이게 떠오르는 대목이고 그 카르텔의 수장이 과연 누구였느냐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바로 문재인이었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런데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에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저는 불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국민의힘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네.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 보수층에서 문재인 이 파란 잠바 입고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요. 달림. 이들의 좌파 입장에서는 달림, 네. 이제 문씨라는 이로 달림으로 네.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달의 몰락이. 달림은 영창으로 이 노래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달림은 네. 영창으로 자장가입니다. 아니 노래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네. 이 문재인 때문에 그 한때는 이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네, 내지는 미래통합당 사이에서 이제 달의 몰락이라고 김현철 맞아요. 1994년도 그러니까. 그 노래가 조금 회자되기도 했고 근데 이 문재인이 그 뭔 말을 하고 다니냐면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뭐라 했냐면 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지하고.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국내임 지지층 입장에서 이 문재인의 이 발언은 정말 저 사람은 얼굴이 두껍다, 후한무치하다 이런 아마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미 우리 국민은 문재인 5년을 겪었습니다. 문재인이가 만든 한 번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그거를 이미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과를 지금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임기 내내 했던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이걸 지금 치운이라고 지금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역풍을 맞는 게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을 너무 이쁘게 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싸질러 놓은 똥, 그 휴유증으로 쉽게 얘기하면 똥독이라고 하죠. 똥독의 휴유증으로 국민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윤 정권이 처음 들어서자마자 폭등하는 전기세, 난방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예. 이것도 중간에 뭐 내용들은 참 많습니다만 일단 생략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휴유증 그걸 아직까지 이어가고 네.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그 말은 양심이 없다. 그건 너무 큰 거를 기대하시는 것 같다. 그렇구나. 이제 또 이런 지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한테 양심을 얘기하느냐, 그건 너무 불필요한 소리다. 이렇게 또 댓글을 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들 이 5년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인데 그 5년 동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면 그걸로 회복하는 시간은 30년, 50년이 걸려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복지 부분을 너무 확장을 시켜놨습니다. 복지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국민 그게, 세금이잖아요. 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세금을 갖다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만 늘려놓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엄청 늘려놨지. 공무원도 문재인 때 몇 명을 늘려놨습니까? 17만 명인가 18만 명인가 늘려놨습니다. 공무원이 그전엔 100만 명도 안 되는데 지금은 거의 120만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한전 등 공기업,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인력이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거의 절반,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다 국민 세금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저 갖고 왔는데 잘 안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정부의 재정 여력을 갖다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건전 재정이란 뭔 말이냐면 돈을 안 푸는 겁니다. 문재인 때처럼 돈을 팡팡 이렇게 쓰지 않는 겁니다. 왜 안 쓰냐면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문재인 때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정부의 그런 재정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그런 원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정부가 그런 실정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는 문재인이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임기 초에 대통령 임기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이 너무나도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지르려고 이 문재인이가 나와가지고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그러면서 또 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거울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반사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윤 정부가 처음 집권하고 언론과 이 관계는
그러니까 발표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각인되기 위해서는 부각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좀 도움 역할을 전혀 못 받았다. 왜냐 문재인이가요 망쳐놓은 게 뭐 어디 뭐 곳간만 비워놨겠습니까? 몇 천조 그 선진국의 100년에 걸쳐서 쌓을 부채를 문재인 4년 차에 부채를 만들고 곳간에 돈 썩는다고 풀어 제끼지를 않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육도 망쳤죠. 언론도 망쳤죠. 정말 있잖아요. 뚜껑을 탁 여니까 한숨 나와서 뚜껑 닫을 정도로 국가를 만들어 놨으니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요소 야대 입장에서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사사건건 윤정부 발목 잡았던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국회 저질 국회 논란, 그 독식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못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정말 나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윤정부의 뭐 무능가, 무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일말의 양심이 콧대깔이라도 있으면 어째 뭐 이렇게 키우던 개도 그냥 냈다 버리는 사람이라서 양심이라고 있겠냐마는 그래도 인간됨으로서 미안함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그 문재인에 대해서 그런 일말의 기대를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뭐 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개가 그 개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영상 보면 문재인이 이렇게 다가가면 개가 막 고개를 돌려? 어쩔 줄 몰라합니다. 그게 뭐냐면 약간 공포에 질린 듯한. 근데 그 개가 어디 광주 어디 동물원에 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마 잘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이 문재인 그 실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그때 당시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건물 자체가 골조만 남겨놓고 맞아요. 거의 다 지금 해체가 됐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상황입니다. 그게 뭐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윤석열 2년 동안에 왜 건물 다시 못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너무나 그거는 좀 무리한 요구다. 그러니까 그 좋은 건물을 바닥에 대리석 뜯어가지고 중국에 갖다 주고 건물 외벽 좋은 거 발라놨더니 그거 뜯어가지고 북한에 갖다 주고 김정은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 근데 저는 사실 땡큐합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땡큐합니다. 대한민국이 10년 여와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을 이뤘어요. 그런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탄핵의 강을 건너서 진짜 횃불 들었거든요. 거의 뭐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저는 그 표현을 인정하시지만 혁명이었습니다. 뒤집어 엎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얼마 같습니까? 5년 만에 정권이 교체가 됐다는 것은 드럽게 못했다. 그러니까요. 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요. 이 문재인이 파란 잠바 입고 돌아다니는 뉴스가 뜨자 이거 댓글이 3,800개 이상이 달렸는데 여기서 지켜보시면요. 엄지척에 7,000개 이상. 그 말은 댓글 다시는 분들은 적극 관여층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클릭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수집했던 3,800개 이상의 댓글보다 더 많은 수의 분노하는 분들이 계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분들의 글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촛불 집회로 운 좋게 대통령이 됐다. 그때 지난번 영상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뭐 재선 그것도 아니고 초선입니다. 초선인데 진짜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운 좋게 대통령이 됐다. 나라 망쳐놓은 문가 이렇게 그냥 이 댓글이니까 얘기하는 거죠. 나라비 400조 늘려놓고 청년들 골병 들게 만들어놓고 탈원전한다고 원전 산업 폭망시켜놓고 부동산 폭등시켜 온 나라를 투기판으로 만들어놓고 이거 지금 양문석만 봐도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들에게 혜택 주고 태양광 산업 그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죠? 그 다음에 통계 조작하고 이거 말하면 뭐합니까? 타지마할 정수기 그렇죠? 대통령 전용기 타고 휘장 두르고 갔습니다. 옷값도 공개 못하는 대통령 기록물로 만들어 놓고 뒤에 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여기에 엄지척이 7,000개 이상.
니 때는 남녀 갈라지고 서민은 위층 계층으로 올라가기 사다리 냈다 던지고 반일 메카시즘에 광풍이 불었고 중국과 북한에는 무릎 꿇었고 미국과 일본에는 알랑한 자존심으로 고의적으로 관계 악화시켰다. 부인은 대통령 전용기 세계 일주했다. 이것도 뒤에 내용들이 있는데 생략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에요. 5년 한 번 하고 정권 교체를 당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 그런데 네가 지금 무능과 지금 무도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진짜 이건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문재인 때 문재인의 내로남불을 기획 기사로 연속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러다가 거의 병 걸릴 뻔했는데 왜냐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뭐 문재인의 일기를 대신 써주는 것도 아니고 네. 왜냐면 매일매일이 내로남불인데 제가 어떻게 그걸 다 기사로 쓰겠습니까? 아, 병 걸릴 정말 뻔하셨어요? 그 한 1000분의 1 정도만 쓰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이 국회의원 초선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은 했지만 근데 왜 초선이냐? 이 사람이 2016년 총선에 안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 사람이 왜 안 나갔냐? 나갔으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총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부산에 가서 무슨 배재정을 지원해주고 어디 거제도 가서 무슨 변광용인가 뭐 지원을 해주고 이 사람 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 가서 뭐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이런다고 한들 그 해당 지역에서 문재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나가서 뭐 총선 뛰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당선될까?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문재인이 지금 뭐 총선판에 나온다 해서 찍어줄 사람 없을 거다. 그런데 달림이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람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계속 불어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할 거다. so 땡큐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싶고요. 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에도 문재인은 변함없을 겁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지금 현 정부를 무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변화될 소지는 전혀 없다. 지금처럼 이 문재인의 바람을 불어서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웃고 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국내임 지지층한테 일종의 선물을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 기자님께서 영상에서 해주셨죠. 문재인의 웃는 얼굴을 계속 보고 싶으신가요? 또는 문재인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 싶으신가요? 이번 총선에 투표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